완전 배출.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월경씨의 피가 나오는 것은 탁한 음식 때문입니다. 기관지가 나빠서 가래가 끓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가래는 당연히 안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노폐물이 안 생기는 몸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일단 생겼다면 밖으로 가래를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5리터의 혈액이 있고 이보다 3배 많은 15리터의 림프액이 있습니다. 이 림프액은 독소와 노폐물을 잡아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림프액이 몸속 바이러스와 각종 노폐물을 가래의 형식으로 만들어 배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노폐물이 발생하지 않는 몸의 시스템이 1위이고 만들어졌다면 즉시 배출하는 시스템이 2위이고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3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리통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가래가 끓지만 기관지가 약해서 배출하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궁내막의 피들이 독소가 심해서 재흡수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배출구 혈관 곳곳이 막혀 있어 힘이 든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하면 막힌 혈관이 뚫려서 막혔던 혈액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몇 달을 계속해서 채소 과일식을 하면 월경시에도 자궁내막의 피들이 몸으로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피가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서 피가 나오지 않고 임신이 되는 깨끗한 몸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탁한 음식이 탁한 피를 만들고 탁한 피가 혈관을 막고 막힌 혈관 때문에 생리통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학자이자 영양학자인 빅토라스 컬빈스카스는 그녀의 유명한 저서 21세기의 생존이라는 책에서 월경 때 하혈을 하는 것은 문명병일 뿐이고 평생 하혈을 하지 않아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추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비자연적인 식생활, 즉 불에 익혀 생명을 죽인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월경 때 하혈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책에 의하면 남아메리카 최남단 티에라 델 푸에고 지역의 여성들에게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하혈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원시 여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공장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여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139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채소과일식의 리더 크리스티나 까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식채소 과일식을 시작하는 여성에게 약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리혈이 확 적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멈추기도 하죠. 이것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생리혈이 멈추었다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리혈의 양이 갑자기 엄청 많아졌다면 그것도 완전히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채소 과일식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스스로 청소를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노폐물과 독소와 화학물질 등 당신의 몸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대청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장 자동차 배터리처럼 인간의 수명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효소는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효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효소란 영어로 엔자임이라 불리는데 바로 이것은 에너지란 말과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유기물질, 무기물질 등 단어에 사용되는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생명이라고도 부르고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기라고도 부릅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 및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촉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 80여 년까지 사는데 반해서 자동차 배터리는 수명이 보통 5년입니다. 인간의 몸속의 효소를 모두 사용하면 죽습니다.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도 다 쓰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완전히 소모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충전해주면 10년 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물질이 전기라면 몸을 충전해주는 물질이 효소, 즉 엔자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만과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효소가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신자연은 비나 냇물에 무기적인 물을 살아있는 유기적인 물이라는 생명을 가진 원자로 바꾸기 위해 식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무기물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동물은 각종 무기물물, 소금 등을 체내 효소와 합성해서 유기물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유기적 수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물을 통해서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무첨가 주스가 수명을 늘려줍니다.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형성되는 물, 수분이 진짜 물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되지 왜 주스나 즙을 강조하시나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즙이나 주스로 만드는 까닭은 채소나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원소를 될 수 있는 한빨리 우리 몸에 동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과일과 채소 또한 살아있는 상태로 먹더라도 소화기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은 비록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 쓰레기 배출가 있다고 할지라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무첨가 주스는 5분이면 몸속에서 소화를 완성합니다. 제가 각종 무첨가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불에 익혀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자연이 우리 몸속에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효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내 효소라고 부르는데 무려 2만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만여 개 중에 대표적인 것을 체내 효소 3총사로 부릅니다. 침샘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분해 요소 리파아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몸 안의 체내 요소는 소화 요소 20%, 대사 요소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죽은 음식이나 공장 음식으로 과식한다면 이 체내 요소를 분비하는 장기들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하루 필요 분량의 인슐린을 초과해서 매일 생산하다가 지쳐 인슐린 저항성에 직면하는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인간의 수명도 효소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일 박사는 무려 50년간 연구한 결과를 효소 영양학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질병은 효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 한 개는 1분 동안 10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2016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인체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며 하루에 무려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세포는 수명이 짧은 반면 큰 세포는 수명이 10년이 넘는데요.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몸에서는 이 화학 반응이 순조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체내 효소입니다. 따라서 체내 효소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내 효소가 부족한 사람, 노인 환자 등이라 하더라도 체외 요소,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를 항상 몸속에 넣으면 몸이 찌뿌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 영장류로 하여금 체내 효소 없이 소화되도록 각종 효소를 듬뿍 넣었기 때문입니다. 체내 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일주일 분량의 소화 효소를 하루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도한 체내 효소의 낭비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촌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서에서도 폭발분이면 의사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속을 80%만 채우면 비만도 질병도 노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소화 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만에 소화됩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10km를 걸을 수도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5kg짜리 수박 한 덩이를 먹고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소화된 물질이 몸속에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이와 같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물질 생명이 살아있는과 함께여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분말과 알약으로 된 무슨 효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없어도 전혀 없는 0%라는 말입니다. 식물의 씨앗 속에도 당연히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씨앗 속의 효소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머물러 있으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허락되기만 하면 수천 수만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한 콩에서는 새싹이 트지 않습니다. 익히거나 통조림통에 넣은 음식은 방부제를 넣어 죽인 음식입니다. 효소는 다 파괴됩니다. 또한 까맣게 불에 그을린 음식이야말로 죽인 음식, 즉 화장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탄 고기는 암에 걸리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하면서 까맣게 태운 다음 물을 내려 마시는 커피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효소는 살아있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도 일종의 효소입니다. 당신이 화를 낸다든지 걱정에 휩싸인다든지 욕구불만 상태에 있게 되면 당신의 배터리 효소는 방전됩니다.
아무리 몸에 필요한 효소를 매일 먹는다고 할지라도 분노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방전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말입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현들이 입은 닫고 귀는 열어두라라고 한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토양의 각종 무기원소들을 흡수하여 유기물질로 변화시킵니다.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로 변형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합성 작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야생동물을 먹여 살립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가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일단 가열하면 산소도 사라지고 효소도 사라집니다. 죽은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을 것을 먹고 어찌 100세 넘게 팔팔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육장 빨리빨리 음식이 빨리빨리 변비를 만듭니다. 헬렌 리어링은 소박한 밥상에서 또다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보통 일요일 금식한다. 나는 1년 내내 아침 식사는 조리하지 않는다. 봄이면 우리는 위장 청소도 할 겸해서 열흘쯤 사과만 먹는다. 사과를 원하는 만큼 또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먹는다. 그렇게 하면 금식할 때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서 좋다. 육체는 수면 시간을 이용해 전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므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음식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인체기관 특히 위의 경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약 16시간 동안 휴식하게 된다. 또한 저는 빨리빨리 음식이 빨리빨리 변비를 만든다라고 강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5분 만에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아침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이 설탕 덩어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튀긴 음식이어서 아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도 여전합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쓴다라는 것은 아침을 든든하게 먹여서 돈을 버는 식품 회사들의 논리입니다. 빨리빨리 음식 즉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영양가는 없고 열량만 높은 빈칼로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질산염과 글루탐산나트륨 등 신경을 자극하는 독극물이 가득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소를 분해하는 간이나 신장 콩팥이 이를 처리하느라 하루 24시간 피로에 절개되고 결국 그 장기에 독소가 쌓여 소화불량으로 이어집니다. 잘 씹지 않는 음식은 위장에서 더 많은 소화액이 필요하므로 소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음식은 씹지 않으므로 위에 들어가 오랜 시간 머물면서 부패합니다. 이 부패한 숙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독소 때문인데 처리하지 못한 음식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독소의 이름을 의학계에서는 활성산소산소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을 치료하는 간호사인 백혈구, 백의의 천사는 몸속의 각종 독소를 죽이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백의의 천사도 죽이지 못하는 독소가 있으니 바로 산소 쓰레기입니다. 당신이 처리하지 못한 이 산소 쓰레기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고 미세한 피떡 혈전을 만들어 혈관을 막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 심장으로 가는 혈관, 장으로 가는 혈관, 간으로 가는 혈관, 이 모든 혈관이 막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은 독소 배출의 사령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살아있을까요? 술과 담배와 빨리빨리 음식을 먹고 각종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요? 바로 림프 시스템 때문입니다. 수많은 독소는 림프 시스템 안에 림프 주머니, 림프절과 각종 독소를 포위해 분해합니다. 잘근잘근 씹어서 분해한 다음 땀으로, 오줌으로, 대변으로 배출합니다. 독소 배출의 사령부인 셈입니다. 림프 시스템은 세포 조직에서 액체 상태로 독소물질을 잡아냅니다. 일단 세포에서 독소를 잡아오면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잘게 부수고 정리한 다음 몸 밖으로 몰아냅니다. 우리의 몸 어느 부분이 부었다는 것은 지금 그곳에서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질병이 아니라 독소 배출 중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 어느 곳에 피가 나게 되면 잠시 후에 투명한 액체가 나오는데 이것이 림프액입니다. 우리 몸에서 진물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독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겨드랑이나 발가락이나 사타구니 등은 냄새가 좀 심한데요. 냄새가 심하다면 현재 림프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 중이라는 증거입니다.